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4년 3월 29일 지금 오후 1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2시에 이 방송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일단 녹화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봄을 제쳐가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쪽 쌍문역 2번 출구 앞에는 김재섭 후보 기호 2번 기호 2번 김재섭 기호 2번 하고 지금 음악이 막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제 조금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결국 적장을 쓰러뜨리려면 적의 말에 다리를 후려쳐야 됩니다. 이재명 조국 2조 심판, 이재명 조국은 원체 한동훈 위원장 본인 이야기대로 그들 감옥 보내기에 3년도 너무나 진짜 아깝고 멀다, 빨리 잡아 넣어야 된다,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들 요리조리 이 법망을 피해 다니면서 미꾸라지같이 법꾸라지같이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재명 3월 29일 지금 대장동 백현동 재판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재명과 조국 그들이 타고 있는 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란 말에 또 다리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 제대로 타겟을 잡았습니다. 이른바 가족 3인방 박은정, 양문석, 공용훈 이 세 사람 남편, 딸, 아들 갖고 41억에 한 방에 22억 수임한 남편을 갖고 있는 박은정 후보, 대학생 딸에게 주택담보대출 11억 받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이라고 덕하니 가짜 서류 제출해서 11억 받아서 사기로 돈을 받아낸 양문석, 거기다 군에 있는 아들에게 각종 정보 등을 이용해서 10억에 산 성수동 그 건물 곧 벼락금으로 오를 그 급히 증여하고 더블 증여세 물고 또 증여세에 세금 들어가는 그 돈까지 물어가면서 무려 30억 원에 24살짜리 99년생 아들에게 30억 원 건물을 물려준 공용훈 후보, 이들의 어떤 부도덕성, 이른바 조로남불, 내로남불, 위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중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 오전에 곳곳에 다니면서 바로 이 가족 3인방 문제를 갖다 집중 이른바 메뉴로 올려놓고 후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선 박은정 후보, 그야말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부부가 합작했던 박은정 검사, 이종근 검사, 그 남편인 이종근 검사 지난해 3월에 검찰법 벗고 검사장 옷자리 벗고 나와서 1년 만에 41억 원을 벌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벌었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업체로부터 22억 수임료를 받았다. 정관예우 아니냐 그랬더니 박은정 정말 사람 부활을 지르는군요. 뭐라는 줄 아시죠 여러분? 41억 원이 무슨 정관예우입니까? 정관예우 받으려면은 우리 남편이 1년 사이에 지금 160건을 수임했는데 건당 검사장 출신이면 최하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착수금만. 야, 이런 민나 도로보데스가 있나? 아니 착수금만 5천만 원에서 1억이래요. 착수금만. 그러면 최소한 전관예우보다는 160억을 받았어야지 라고 오히려 도둑이 매를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한 검사장 출신의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위원장 오늘 오전에 이런 얘기하더군요. 나도 법조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지만 한 건에 무려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는 것은 난생 처음 보는 경우다. 그리고 왜 20억도 아니고 15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25억도 아니고 22억일까? 그것은
20억 플러스 부가세 10%에서 22억. 세금까지 알뜰하게 받아 챙기는 이런 파렴치한이 있는가라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 1번을 갖다가 맹공하면서 조국 대표 입장을 분명히 하라. 이게 당신이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이고 이게 전관예우 없애겠다는 그런 당신의 말과 일치하는 것인가. 오히려 전관 양성하는 그런 정당 아닌가라고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약과예요. 박은정은 약과예요. 또 양문석 어제 그제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강남에 뭐 30억대인가 30억대 가까운 집을 갖다가 사면서 2021년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거기에 딸 이름으로 이른바 딸이 대학생 딸이 주택담보대출로 11억 원을 뭐 대구인 것 같아요. 수성 뭐 새마을 금공화에서 11억 원을 땡겼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딸이 자영업 한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사기를 받았다는 거,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처음에 대부업체로부터 뭐 6억인가를 땡겼다가 곧 이어서 딸 이름으로 딸이 자영업한다고 속여갖고 저 새마을 금고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걸 지우고 현재는 새마을 금고가 11억 이제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새마을 금고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그랬으면 아예 돈도 안 내줬을 것이다. 아니 벌이도 없는 자가 5년 동안 2021년 기준으로 그 딸이 대학생으로 벌이도 없는 아이한테 무슨 근거로 또 그렇다고 그 집이 지분 양문석 지분 25% 마누라 지분 75%인데 딸이 그 소유권도 없는데 뭘 믿고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겠느냐. 다만 보니까 각종 등등등해서 사업자 대출 서류를 넣었길래 11억 원을 갖다가 21년에 지금부터 3년 전에 대학생한테 대출해 주었다. 이것도 좀 챙겨봐야 됩니다. 2021년 4월경이면요 문재인 정부가 펄펄 날 때입니다. 양문석이 펄펄 날 때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생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5살짜리 꼬마가 25살짜리가 아니죠. 그때는 대학생이니까 훨씬 20대 초반의 꼬마가 사업하겠다고 사업자 뭐 이런저런 소리 내갖고 11억 빌려달라면 빌려줍니까? 새마을금고님, 저는 여기에 뭐가 또 작업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어쨌든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 등등등등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이것이 딱 떨어진 사기죄랍니다. 새마을금고가 알고 했으면 공범이고 모르고 했으면 피해자고. 어쨌든 그리고 그 딸은 대출받은 후 사업자 대출로 11억을 받은 후 사업한 것이 아니라 6개월 후에 카나다 연수 갔대요. 2022년까지. 자, 이쯤 되면 자 이재명 씨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씨도 이제 양문석 후보에 대한 후보 취소 아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겁니다. 또 공영훈 화성을에서 지금 이준석이하고 좀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아니다. 이준석이랑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건 아니구나.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는 공영훈 문화일보 기자 출신의 현대 자동차 사장 출신의 공영훈 현재 99년생 99년생 24살이네요. 25살 잡아봐야 생일 지났으면 그 아들이 그러니까 공영훈이가 현대 관련 부사장인가 할 때 그 계열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3표 그 레미콘 있는 뚝섬이죠. 뚝섬. 그러니까 성수동에 뚝섬입니다. 그 뚝섬. 거기에 보면 자기가 살라고 집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10억 주고. 근데 마침 보니까 그 다음 날부터 박원순 시장 때인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보면 무슨 뭐 제안될 그 전날 어떤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으나 바로 아들한테 긴급히 그것도 군에 있는 아들에게 저녁 한 달 앞둔 아들에게 주었고 양도세 아들한테 양도세 물라고 돈 주었고 주었으면 또 이 돈 준 부분에 또 양도세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블로 양도세를 내면서 아들에게 저녁 축하
참 저도 아들 둘입니다. 참 창피합니다. 이러면 어떤 놈은 아들 전역 축하 기념으로 30억짜리 부동산을 갖다가 증여세에 또 증여세금 그 더블로 곱으로 증여세를 2번이나 내면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퉁치고 말 것인가. 지금 법정에서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씨 공영훈에 대한 이쯤 되면은 후보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은정, 양문석, 공영훈 이 세 사람 바로 남편, 딸, 아들 그야말로 언필칭 좌판이 무슨 정인이 떠들던 자들이 가장 꼼수로서 가장 보면 법망을 갖다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심지어 사기까지 쳐가면서 아들, 딸, 남편 돈에 환장한 자들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타겟을 잡고 지금 박은정, 공영훈, 양문석 이 세 말다리 말발굽을 내려 후려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정확히 좌표를 갖다 설정하고 제대로 공격다운 공격하는 것 같아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